안녕하세요. 저는 면역내과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김영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언제나 잊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환자 중 한 분입니다. 72살 이인자 할머니는 늘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관절도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열이 확 오르더랍니다. 겨울도 아닌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벌벌 떨릴 만큼 몸이 이상했다 하셨어요. 열은 38도 후반까지 치솟고 감기처럼 기운이 빠지는데 기침도 없고 콧물도 없고 특별한 증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혹시 어디 감염된 데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폐렴도 아니고 요로 감염도 아니고 CT, MRI까지 다 찍었는데도 들려오는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할머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열은 며칠마다 오르내리고 가슴은 불안함으로 계속 두근거렸고요. 혹시 암일까? 혹시 자가면역 질환일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 3군데를 찾아갔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질환이 안 보입니다. 혹시 최근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된 건 아니세요? 할머니는 그 말이 가장 속상했다고 하셨어요. 몸은 분명히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계속 정상이래요. 차라리 어디에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걸 고치려고 약도 먹고 좋다는 것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하실 때 할머니의 눈빛에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들에겐 그냥 예민한 노인처럼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병원을 돌고 돌다가 저희 면역내과로 오신 거죠. 이인자 할머니를 처음 뵀을 때 저는 한 가지 원인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열과 염증 반응은 사실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보이지 않는 감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숨은 폐렴이나 요로 감염, 담낭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흉부 X선과 복부 초음파를 다시 확인했고 소변 검사도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급성 감염이라고 보기엔 애매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건 만성 염증성 질환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각 증상 없이도 염증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루푸스, 다발성 근육통,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열이 반복적으로 나고 몸이 지치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자가항체 검사, 류마티스 인자 RF, 항 CCP, ANA 패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명확한 기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종양 표지자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노년기 고열과 염증 반응이 간혹 림프종이나 골수 질환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혈액암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한 건 구강 상태와 비뇨기계였습니다. 염증 반응이 있지만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넘기기 쉬운 곳이 바로 잇몸, 치주, 그리고 방광입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협진을 요청하고 구강 내 잇몸 염증, 치주낭 깊이 측정, 그리고 배양 검사를 통한 요로 세균 확인까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구강검사와 요로 배양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는 증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치과 검사에서 만성 치주염 소견이 확인됐고 치주낭 깊이는 5 이상,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변 배양 검사에서는 무증상 요로 세균 감염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고령층에서 꽤 흔한데 소변 보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 몸 안에서 이 두 가지 작은 불씨가 계속 면역 반응을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요. 제가 검사 결과를 설명드렸을 때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정상이란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불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치과 치료를 병행하고 요로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염증 수치는 정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제 기억에 참 오래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진 것도 고맙지만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게 제일 큰 위로였어요. 이인자 할머니는 생각보다 큰 병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면역 반응을 자극하던 만성 치주염과 요로 감염을 치료하면서 몸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열과 피로만 반복되던 분이 알고 보니 혈액암, 특히 림프종 초기였던 경우도 있었고 근육통이 심하다는 분이 검사 끝에 다발성 근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은 일도 있습니다. 어깨 결림이나 손가락 통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의 시작이었던 경우도 많고요.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애매하고 염증 수치만 살짝 올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별일 아니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 염증이 조용히 퍼지고 결국 큰 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았는데 염증 수치가 높다는 말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아프진 않은데 열이 자주 나고 몸이 계속 피곤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내과에서 기초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CRP, ESR, 백혈구 수치,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이상은 없는데 염증 수치만 높다면 면역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밀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가지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열이 반복된다. 무기력하고 체중이 줄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졌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이 있다. 관절이 묵직하게 아프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밤에 자주 깬다. 몇 번을 검사해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염증 수치 확인하세요. 잇몸 건강, 소변 습관, 꼼꼼히 챙기세요. 몸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은 병보다 염증으로 먼저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너무 늦게 듣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와 수면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만 해도 면역 반응이 훨씬 안정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드는 습관.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늘 싸움 모드 상태가 되니까요. 두 번째는 잇몸과 장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입속 잇몸입니다. 양치만 잘해도 몸 전체의 염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치실이나 구강세정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한 번이라도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식이섬유, 발효식품, 물 많이 마시기. 이런 기본적인 습관이 면역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그리고 강황, 생강, 마늘 같은 향신채, 또 녹차도 항염에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료 이런 건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좋은 걸 챙기는 것만큼 나쁜 걸 줄이는 습관이 더 오래 몸을 지켜줍니다. 이인자 할머니는 몸이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 정확히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계속 정상입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말인지 그분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조기에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고 큰 병이 되기 전에 몸의 균형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엔 몸의 작은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려 치료가 훨씬 어려워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수치가 정상이든 기계가 괜찮다 해도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는 염증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전신으로 퍼지고 병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어디라고 딱 말은 못하겠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한번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면역내과 전문의 김영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몸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감사합니다.